오늘 제가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겪어왔던 경험들, 그러니까 제가 뉴스킨 사업을 13년간 진행해 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의 비전, 그리고 뉴스킨을 선택하기 전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해결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경험해 왔던 내용을 토대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제가 뉴스킨을 시작을 하고 저의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집을 제가 그 3년 전에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이 집을 구매를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부동산 수집을 하는 것이 취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경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 집을 하나하나 사들이는 거를 평생 동안 해오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센텀에 있는 이 집의 가격을 들으시고 이제 기절을 하시는 거죠. 그 돈이면 그 당신이 사시는 그 마을에서는 10채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이 며느리가 간도 크게 겁도 없이 덜컥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3년째 돼 가는데요. 이 집이 2년 만에 10억이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와,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선택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의 주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실 때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는 뭘까요? 내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텐데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은 정말 심플하게 딱 세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살고 싶은 삶을 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정한다. 직업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도구를 잘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한다. 자, 이렇게 간단한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요? 자,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직업을 먼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꿈들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한테 맞는 그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직업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구가 그 직업이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소득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꿈을 꾸고 딱 그만큼만 배우고 성장하다가 삶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어쩌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살 때 제 사진입니다. 지금하고 똑같나요? 예, 저녁 시간 피곤하실까 봐 이제 하는 이야기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노려보지 마시고 16살 때 제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인제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이상으로 힘들었던 게 어머니가 막내 동생을 출산을 하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집에서 출산을 할 정도였어요. 그날이 마침 이사를 하는 날이었고 그날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이사를 하는 도중에 산통을 느낀 엄마가 이제 아이가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면 탯줄을 자르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자, 이사를 하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셨고 엄마가 알려준 그 가위로 그 면도칼로 이렇게 탯줄을 자르려고 보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가위로 탯줄을 싹둑 잘랐는데 그게 녹슨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손으로 동생이 파상풍이라는 장애를 입게 되는데 제 손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가세가 점점 더 많이 기울었고요. 나중에 급기야는 아버지가 동생을 이 아이를 그 병원에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실험실로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준 걸 알게 되고 그때 저는 어린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만큼의 능력을 가진 부모면 내가 정말 소중하고 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떠한 순간에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졌던 꿈은 이러한 장애인들, 장애아들을 좀 세상에 쓸모 있도록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이제 키워낼 수 있는 장애학교 선생님이 제 꿈이었어요. 자세가 좀 더 기울었고요. 그런 동생을 돌보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는 제가 학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꿈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선택을 했던 것은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미용 일을 선택을 합니다. 16살 때부터 저는 미용을 선택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마쳤어요. 자, 열심히 살면,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요. 이제 어느 날 제가 돌아보니 이게 2002년도에 제 사진이거든요. 자, 미용을 열심히 하던 중에 보통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노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내 건강과 맞바꾸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인공 디스크를 끼우게 되는 6급 장애인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요. 자, 그럼에도 몸을 아끼지 않고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한 대가로 베체트병이라는 면역계 질환을 앓게 됩니다. 자, 베체트병이 심하게 앓게 되면 어떠냐면, 칫솔질을 하는 자리가 상처를 입게 되면 내 몸의 면역이, 내 몸의 백혈구가 내 몸에 일어난 상처를 낫게 해줘야 되는데, 적으로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 그 자리에 즉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칫솔질하다가 상처가 난 부위에 잇몸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업을 하는 도중에 저희 스폰서님으로부터 유스킨을 전달을 받았겠죠. 자, 첫 번째로 유스킨을 전달을 받았던 것은 유스킨이라는 그 아우케어 제품이었습니다. 자, 유스킨의 사업 파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5가지의 사업 파트가 있어요. 자, 우리 몸 바깥을 책임지는 유스킨이라는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있고요. 몸 안을 책임지는 파마넥스라는 제품, 그리고 이제 돈 쓰는 회사 2개, 그리고 빅플래닛이라는 우리 생활용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조금 더 달리 보게 된 것은 이 파마넥스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알고부터였어요. 뉴스킨을 사용을 할 때 저는 건강기능식품은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였고요. 뉴스킨에서 나오는 갈바닉이라는 제품으로 두피 관리를 하고 소비자를 만들었지만 별로 그렇게 사업에는 관심이 없을 때였습니다. 베체트병이라는 병이 오고 보니까 양의학에서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더 이상 치료해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당신의 면역을 올리는 행위들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알아본 베체트병은 면역을 올리게 되면 올라가지 말아야 할 면역이 같이 올라가서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병이었어요. 그때 제가 대체의학을 공부를 직접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파마넥스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파마넥스라는 회사를 제가 믿게 되었던 계기는 이런 계기였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굉장한 이 운영 과학진들을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분들의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 제품이 만들어 출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작고를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기준이 되었던 이 2번째에 있는 이 칼 주라시 박사라는 분은 영국 선데이 타임즈에서 지난 3기간, 1000년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30분을 뽑았는데, 그중에 이렇게 보시면 책꽂이에 꽂아 있었을 만한 갈릴레오, 섹스피어, 뉴튼, 파스테르, 토마스 에디슨, 이런 분들이셨고요. 29분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한 분이 이 칼 주라시 박사였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화학과 교수셨고요. 경구용 피임약이랑 항히스타민의 개발자셨어요. 이분이 파마넥스사의 공동 설립을 하셨고 과학자문위원 회장이시고, 이분의 오케이 사인 없이는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가 갔겠죠. 그래서 저는 파마넥스 제품을 먹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베체등병이라는 불치병에 속하는 그 병을 제가 낫게 됩니다. 전 세계 과학자문위원회 중에 한국에서는 정명희 교수님과 신호철 교수님이 과학자문을 맡고 있으시고요. 과학자문이라 함은 이 제품을 드시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적인 자문도 같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믿고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 제품이 좋으니까 소비를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기준이 아니라 이제 직업으로서의 유스킨을 판단하시는 기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조금 오래된 기사긴 하지만 지금 찾아봐도 다 이런 기사들이더라고요. 이제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직장인들 10명 중 8명에서 9명이 투잡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살펴보면 그 소득,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그 경제력은 훨씬 더 떨어지고 물가는 굉장히 더 치솟고 있잖아요. 지금 월 100만 원 소득도 못 보는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예전에 그 직장인들이 투잡을 하겠다고 했던 그 이유는 뭔가 내가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향상된 삶을 살기 위해서 투잡을 원했지만 좀 슬픈 현실은 뭐냐면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 투잡을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본잡인데 생활조차 힘들다라고 합니다. 적금은커녕 취미생활은커녕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때 선택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선택하신 게 5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 겁니다. 5년 전에 내가 뭔가를 선택했던 그런 기준들이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선택하시는 기준을 정하실 때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한번 가지고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이 책은 3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된 전 세계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말 그대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소득의 4분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소득의 4분면 중에 크게 두 가지, 우리 세상에 있는 직업을 5만 가지의 직업을 나누면 총 4가지의 직업으로 나누게 되고 크게 소득의 형태로 나누게 되면 자, 그냥 크게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으로 나눠진다라고 하죠. 앞으로 변해갈 세상에서는 당신들은 이 노동소득이 아닌 권리소득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경험하고 계시죠. 물가가 치솟는 거에 내 월급이 오르는 거가 따라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영위를 하지 못할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요. 뭔가 투잡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당신이 본잡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투잡을 선택하는 기준은 자, 권리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인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 중에 살고 싶은 삶을 정하고 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도구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권리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뭔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모든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지만 그 도구를 찾기가 쉽지 않죠. 보통 일반적으로 저런 도구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인세 소득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준비하시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그 도구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선택하시는 기준이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이 시장이 클 것 같아서. 자, 보통 보면 우리 그 매일 먹는 계란 시장 굉장히 크겠죠. 이 계란 시장은 1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라면 시장은 2조 1,500억 원이고요. 자, 우리 모두가 자영업 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치킨집은 7조 4,740억 원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2022년도 기준인데 지금은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뛰어든 치킨집 개수가 한국의 치킨집 개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훨씬 많대요. 그래서 폐업률도 훨씬 많고요. 그 폐업률 1순위에 들어가는 업종 중에 하나가 치킨집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또 선택을 하는 비교적 리스크가 작고 소자본 창업이라고 해서 많이 하는 편의점 수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 굉장히 많은가요? 1,600개 정도가 되는데 편의점 수가 1만 5,453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들 정보를 이런 기준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0대 80 법칙 아시죠? 어, 많은 성공자들이 선택을 하시는 이 기준에 들어가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되는 일인가, 안 되는 일인가를 본다라고 합니다. 자, 20%의 사람들은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것들을 80%의 사람들은 대부분 말도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해요. 자, 20%의 사람들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이런
이런 그 저명한 저널에서 얻어진 정보를 빨리 눈치를 채고 트렌드를 선도하고 앞서가지만, 자, 우리 80%의 사람들은 이미 상식이 될 때 알아보고 주변의 눈치만 살피다가 네이버나 다음에 물어보고 옆집 아줌마한테 심지어는 물어보고 트렌드를 쫓아가기 급급해서 언제나 따라다니는 일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들 가난이 대물림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가난한 마인드가 대물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판단을 하실 때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자, 이게 정보성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조금 알아보실 수 있는, 귀를 기울이는, 귀를 열어놓는 그런 능력들을 조금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보자면, 자, 이게 맥킨지 컴퍼니 웰리스 보고서 2030 보고서라는, 여기는 그 세계적인 경제 부분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지금 앞으로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내놨는데요. 앞으로 소비자들은 6가지 웰리스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헬스, 피트니스, 영양, 외모, 수면, 심리적인 부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맞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는데 2030년도까지 이분들의 80%의 사람은 온라인으로 이동을 해서 이 웰리스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분야에 종사를 한다라고 하면 돈이 되겠나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 분야를 어떻게 시장을 가져갈 것인가이죠. 자, 만약에 저 분야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결과치가, 자, 이런 결과치를 낸다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단기간 최소 한 달 안에 탈모가 좋아지거나, 그리고 처진 얼굴이 올라가거나, 문제성 피부가 좋아지거나, 다이어트가 되거나, 복부살이 들어가거나, 자, 당뇨였던, 병원에서 치료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저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 맞을까요? 자, 그런 아이템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그 유스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미 유로모니터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전 세계 웰빙 브랜드 부분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 신문 기사 내용을 오늘 초대해 주신 분하고 반드시 그 안내를 받으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그 보고서에 나왔던 모든 아이템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템들이 지금 현재 웰리스 그 시장 규모가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로 약 1,8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계란 시장이랑 치킨 시장의 규모 생각이 나십니까? 그런데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시장이 아직까지 블루오션인데 거기에 이미 1위를 하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늘 비즈니스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아이템들이 지금 현재 유스킨에서는 개인 맞춤형으로 지금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자, 아까 나왔던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 기억이 나시죠? 2030년도까지 80%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유스킨에서는 이미 베라와 스텔라라는 앱 출시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로 괜찮을까요? 자, 소개하실 만도 하시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창업하고 비교해서 유스킨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편의점을 창업을 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 일단은 가맹할 때 들어가는 돈이 그 편의점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700만 원이 바로 가맹비로 들어가고요. 자, 상품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초기 물량이 2,300만 원에, 자, 우리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합치면 초기 투자 비용이 1억 4,300만 원이고요. 자, 여러 가지 소득을 빼고 나면 순수익은 42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했을 때이겠죠. 자, 많은 점주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알바보다 더 적게 보는 점주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리스크가 적은 소자문 창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비교해서 유스킨 창업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요. 자, 대리점을 오픈하시는데 취득 조건은 32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이 320만 원은 인테리어나 상가 임대로 날리는 돈이 아니고요. 내 몸에 예뻐지거나 건강해지거나 젊어지는 아이템을 일단 투자를 하시고요. 자, 내가 좋아지면 그 후기 마케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편의점은 거의 24시간 운영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근무 시간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수익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자, 내가 한 이 내용을 2명한테 전달을 했을 때는
100만 원 소득을 벌 수 있고요. 6명에게 전달을 하면 3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조금 상세히 알려드리자라고 하면, 자, 유스키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분류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우리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지나가다가 간판을 볼 수 없는 것들. 자, 그래서 제품도 생산하지 않고 창고 없고 그 가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공장도 없는 이런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자, 저희는 뉴스킨이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익은 세 가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자, 모든 연구 개발, 생산 회계, 배송 물류 반품 이런 것들은 모두 회사에서 합니다. 내가 할 일은 320만 원 정도의 내가 좋아진 그 제품들을 전달을 해서 매니아를 구축을 합니다. 자, 이게 저희 대표 제품이 아니라 일반 애니웨이 제품이라고 해서 어쨌든 쓰는 물품들 있죠. 그 생필품으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약 10명에서 15명 정도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만드는 즉시 내 소유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소득이 다른데요. 대략 그 매출액의 5%에서 25%까지, 그리고 3,000포인트라는 한 45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시면 추가로 30만 원 정도의 추가 보너스를 받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고객 만들기에 실패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6%의 매출액에 대한 그 나눔 보너스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을 누군가한테 사업을 전달을 해서 도와서 사업이 확장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내 영향력이 따른 그 6단계 안에 5%의 영향력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 돈의 성질이 바뀌는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스킨 사업은 소비자로 시작을 하셔도, 그리고 대리점만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 권리소득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배워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점을 조금 인지하시고 오늘 소개해 주신 분에게 그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하고요. 내 자산으로 만들어진다는 점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부자는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를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되는 일인지를 제가 했던 경험을 통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그 시기에 저는 투스타 티멜리트 플래티늄이 되었습니다. 티멜리트 플래티늄이라 함은 연각 40억 매출을 유지를 하면서 1년 안에 8억 매출을 추가로 하면 원스타 플래티늄입니다. 그러면 저는 투스타 플래티늄이니까 그때 제가 성장한 성장 포인트를 아시겠죠? 모두가 힘들다고 했던 그 코로나 시기에 제가 했던 일들을 보면 아, 이게 되는 일이구나라는 판단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이제 마무리로 이어가 보도록 A 하겠습니다. bottle of water at Costco is 25 cents. The same bottle in the supermarket is worth about 50 cents. The same bottle at a fast food place, though, costs $2. In a good restaurant or hotel, it can be worth up to $3. At an airport or on the plane, you may be charged $5. Now listen, the bottle and the brand is the same. The only thing that changes is the place. So each place gives a different value to the same product. So when you feel like you are not worth much and everyone around you belittles you, change places. Do not stay there. Have the courage to change places and go to a place where you are given the value that you deserve. Surround yourself with people who really appreciate your worth. Don't settle for less. You are worthy. 저는 지금 유스킨이라는 일을 13년째 하고 있는데 유스킨에 주는 그 도구의 놀라운 그 가치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원래 꿈이었던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전문인들 상대로 교육을 하는 일을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당신은 지금 굳이 거기에 있으면서 가치를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유스킨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25년 차 미용 일을 했었습니다. 스킨을 선택을 할 때 제 나이는 40대 42살이었어요. 그렇게 용기가 나지 않을 나이였고, 그리고 20 몇 년간 해왔던 그 일을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일로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에 제가 유스킨을 용기를 내서 선택을 했고요. 자, 유스킨 10년 차에 저는 유스킨에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희망 직업란에 엄마를 적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엄마를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부모로서 아이에게 "엄마처럼 살면 돼."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괜찮지 않나요? 제가 그 유스킨에서 보내주는 그 트립에 갔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되게 굉장히 핫플을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파트너와 음료수를 시켜 놓고 석양이 지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노을이 졌는데 빨리 지지 않아서 저희가 시킨 음식들과 저 음료수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환경과 비슷한 음식을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겠지만 삶을 살아가실 때 그 사는 가치의 기준이 돈이 우선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유스킨인 것 같아요. 제가 유스킨을 살면서 유스킨을 하게 되면서 유스킨에서 공짜로 가게 된 여행지들입니다. 제가 유스킨을 하기 전에 제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생활을 옮겨서 하는 그냥 노동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유스킨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여행을 다니는데 이 많은 여행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함께하고자 했던 이 사람들과 같은 그 조건으로 제가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유스킨에서 주는 큰 가치인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가치는 뭐냐 하면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아이가 어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에요. 소심한 성격인데 3년 전에 그 유학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학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절차가 끝나고 유학을 가기 하루 전에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그 다음에 가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 떨린대요. 우리 아이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유스킨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이의 걱정보다는 '이미 들어간 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이한테 해준 말을 하고도 제가 놀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괜찮아. 지금이라도 말해 줘서 다행이야. 언제라도 네가 다시 가고 싶으면 엄마한테 언제든지 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춘 엄마가 되었다는 게 유스킨에서 준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돈 때문에 하는 일에서 자유로워진다면 혹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99%의 노력으로 살았던 그 긴 세월을 제가 선택을 한 한순간에 선택했던 그 유스킨으로 바뀌게 된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유스킨을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강의가 끝났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 뭉클해 가지고 잠시 텀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99%의 노력으로 열심히 사셨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 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요. 어 지금 우리는 모두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소득을 만들어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초대되신 분들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 보고는 싶은데 할 수 있을까?'라는 작고 소심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뉴스킨 사업이 판매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잘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 MC님은 아무 대가 없이 맛집이나 좋았던 영화, 뭐 어떤 여행지, 숙박업소 이런 것들을 혹시 소개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그죠? 내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특히 내가 가깝거나 내가 좀 아끼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혹시 말씀드려 보셨던 적 있으실 거예요. 위스키는 판매하는 게 과정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판매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스키의 판매와 영업이 다른 점은요. 영업은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제품이 상품이 가진 가치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전달해서 내 이익을 취할 때 이것을 판매라고 하고, 이거는 정말 잘하는 스킬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스키는 사실은 정말 내가 너무나 좋아서 전달하시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원래 하셨던 일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전달한 그 가치만큼 먹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달을 하셨을 때 혹시 그 맛있는 국밥집을 소개를 했는데 그 국밥집에 저 사람이 안 가면 어떡하지? 하고 노심초사를 하셨거나 또 가보고 맛없더라고 했을 때 혹시 상처받아 본 적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없습니다. 위스키는 그렇게 전달을 하시면 되는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스킨에 대한 제품을 전달을 하는 거를 조금 더 제품의 그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정보 가치에 대해서 시스템이 조금 더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화장품, 단순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닌 것을 조금만 배우시고 나면 그 대가를 주지 않더라도 전달을 하고 싶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전달하실 때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요런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 못생긴 사람 말고요. 자기 외모에 우리가 봤을 때 충분하게 예쁘지만 아름답지만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전달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득으로 이어지고요. 가장 큰 가치는 그분들도 돈만 쓰지 않게 될 거라는 거. 이것을 알고 나면 그 판매 행위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요일 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크게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확신이 차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